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50회 방송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저번 에피소드 업로드 기준으로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요. 정신 차리고 보니 이제 올해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업로드가 또 오랫동안 안 돼서 이 양반 또 잠수 탔구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 상태였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정말 엄청 애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잘 피해와서 잘하면 정말 그냥 지나보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피하지 못했는데요. 후유증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미각이랑 후각이 아직 다 안 돌아온 상태고요. 생활하는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폐활량이 좀 줄었달까요? 숨이 금방 차요. 그리고 그거 외에 원래 관리하고 있던 것도 좀 안 좋아진 게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던 그 주랑 그 다음 주까지도 증상이 심해서 꼼짝도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후유증 증상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이러저러 검사를 받고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업은 쉬는 동안 일이 좀 안 좋게 밀려 있어서요. 돈벌이 외에 다른 걸 할 만한 여력이 아예 없어서 팟캐스트도 손을 못 대고 쉬었습니다. 일단 진짜 생존을 해야 하니까요. 뭐 이래저래 아직 관리하고 검사받고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는 일단 넘긴 상태이고요. 생각해보면 이러니까 팟캐스트를 혼자 하는 것보다 최소한 둘이서라도 같이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획이랑 대본 작업이랑 녹음이랑 편집, 플랫폼에 에피소드 관리하는 것까지 혼자 하려고 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올 스탑이 돼버리더라고요. 코딩 부트캠프 쪽 이야기도 아직 할 이야기가 있고 피그마 이야기는 사실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쉬게 돼서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요번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청취자분께서 사연과 질문을 주신 것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코딩 부트캠프에 현재 참여 중인 분이 메일을 주셔서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만 준비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들으시기에 불편하시지 않게 최대한 편집 작업으로 좀 숨기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녹음을 해보니까 숨이 좀 짧아져서 아마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르다거나 듣기에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빨리 저도 다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플로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링크트리에 등록된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은 앞서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셔서 한참 진행 중이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그리고 고민에 대해 공유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일 내용을 따로 정리해가면서 진행하진 않고요. 본문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바로 말씀드려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량님. 저는 성량님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해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30대 비전공자 S라고 합니다. 팟캐스트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42회 에피소드는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42회가 뭐였죠? 이것도 청취자 사연이었군요. 42회 에피소드, BIT 업계에 종사하는 30대 비전공자의 코딩 부트캠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1편이었습니다. 연어초밥님과 K님이 질문 주셨던 때군요. 그러고 보니 이게 벌써 반년이 다 됐는데 두 분은 공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42회 에피소드가 정말 감명 깊었다고 하셨고요.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이걸로 해야 해. 이 부분에서 진짜 너무 공감돼서 42회 에피소드는 오프라인에 저장해놓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힘도 많이 되고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오프라인으로 저장까지 해서 여러 번 들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온라인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조회수가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아니면 다른 플랫폼으로도 또 들어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만 농담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레 메일을 드리게 된 것은 코딩 부트캠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궁금한 점들, 고민들을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S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방송에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땡땡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S님이 이름 외에는 공개로 된다고 하셨는데요. 코딩 부트캠프의 이름은 자체 검열을 하겠습니다. 일단 언급이 되는 게 약간 광고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딩 부트캠프 이름 자체는 에피소드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코딩 부트캠프에 온라인상의 인맥이 한 분 계시거든요. 나중에 이 에피소드 들어보시라고 해야겠습니다. 광고나 협찬을 좀 부탁드려 봐야겠어요. 저는 땡땡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자바 백엔드 쪽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부트캠프 전에도 코딩 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을 조금 했었는데요. 부트캠프를 시작하자마자 미니 프로젝트를 시작하니 정말 제가 발톱의 때 같은 병아리였구나를 엄청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단어 하나하나 새롭고 모두 다 배울 거리들이라 정말 신났습니다. 네, 발톱의 때같이 느끼셨군요. 아니, 그런 병아리처럼 느껴지셨군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말이죠. 그래도 표현이 굉장히 격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폄하하실 필요는 없는데 또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배움에 대한 열의도 있으시고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디버깅하는 방법도 조금씩 알게 되고 오류가 났을 때 그 오류가 난 원인을 찾아서 데이터가 어디로 넘겨지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정도면 발톱의 때 같은 병아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세 번째 발가락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처음 공부할 때 디버깅이 진짜 어렵거든요. 문법 자체가 안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류를 찾으려고 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려고 하는 그 자세라고 할까요? 그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학습을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저는 원래 자바를 조금 공부했었고 이 코딩 부트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파이썬을 잠깐 다루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언어는 다르지만 데이터 이동하는 방식이 비슷하고 MVC 모델 같은 것을 떠올리며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부트캠프는 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고 일정이 9 to 9인데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네요.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저는 8 to 12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일정을 잡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거군요. 진짜 대단합니다. 온라인상에서라도 일찍 들어오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니 주변에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선생님도 한 번씩 보러 오십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코드를 보고 에러 이야기도 하고 같이 디버깅을 해서 실력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눈이 많이 와서 당장 뛰쳐나가서 놀고 싶지만 꾹 참고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출해야 하는 날이 지나서도 완성을 못할 때도 있지만 일단 제출한 후에 깃허브 주소를 내고 계속 추가 커밋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다 만들고 나면 제가 만든 코드가 바르게 만들어진 건지 코드 리뷰를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 봐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트캠프 내에서 뭐 여러가지 명칭이 있겠지만 그런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써먹으시는 게 좋고요. 많이 얻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분 우리 S님이 제가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분이신 것 같네요. 예전에 K님도 메일이 좀 이런 타입이셨거든요. 은근슬쩍 TMI가 많아서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 완전 좋아요. 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시라면 오히려 이런 TMI가 많은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제 팟캐스트의 목적이 딱 그건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청취자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근황을 설명드리다가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계시는군요. 괜찮습니다. 막 던지세요. 제가 알아서 편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제가 고민이 생겨서 성냥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코딩 부트캠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슬슬 리눅스도 조금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책을 보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git 배쉬 쓰는 것도 소스트리를 지금 쓰고 있긴 한데 터미널에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은 창만 보면 뭔가 울렁증이 돋아서 리눅스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리눅스나 git 배쉬 터미널을 이야기하신 걸로 봐선 까만 창에서 뭘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분명히 코딩 부트캠프를 운영하시는 쪽에서도 커리큘럼이나 도구, 그 툴에 대한 고민을 다 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기세의 경우는 말이죠. 터미널에서 커맨드 기반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만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급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실무에서도 명령어 기반으로 일일이 사용하기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소스 트리가 깃허브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좀 커맨드 기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좀 더 딥하게 그래봤자 GUI 환경 내에서지만 좀 더 딥하게 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즉 여유가 되시면 깃 터미널을 익히시면 되고요. 안 되면 우선 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지금 쓰시는 GUI 툴 같은 소스트리 같은 것만이라도 익숙해지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브랜치 따고 머지하고 롤백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 좋기는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스테이지에 올리고 커밋해서 푸시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취업하시고 나서 익혀 나가셔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표는 개발자잖아요. 코드 자체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잘 쓸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순위로 보자면 시간이 모자라다면 깃은 터미널에서 다 다룰 정도까지는 그다지 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툴이니까요. 그리고 검은 창 울렁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터치가 주인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스크탑 UI에 이미 익숙한 현 세대 대부분은 다 처음엔 커맨드 기반이 어렵습니다. 알고 나면 별것도 없으니까요. 너무 무게 두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경우는요. 기본적인 내용은 리눅스는 버전업이 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생활 코딩의 리눅스 강의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인프런 같은 데 보시면 특정 리눅스 책 저자분이 직접 무료로 강의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종류나 아니면 다른 무료 리눅스 강의 입문편을 조금씩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당장 굳이 책을 사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역시나 일단 코딩부터 먼저 챙기는 거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블로그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리눅스 명령어 정도는 금방 찾으실 수 있어서 크게 따로 공부할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지금은 좀 우선순위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코딩 부트캠프들의 커리큘럼이나 프로젝트 진행하는 특성상 제가 보았을 때 중후반부로 들어가면 코스의 중후반부로 들어가면요 리눅스를 직접 사용한다기보다는요 AWS를 쓰니까 리눅스도 쓰시겠지만 아마 웹 프로젝트를 프론트나 백엔드로 나누거나 뭐 합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도커 기반으로 배포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리눅스 자체보다 도커와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배포, 그리고 프론트와 백엔드를 어떻게 도커에 담을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우선순위가 개발자로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 말이 리눅스나 git 배시 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는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조금씩은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코딩 부트캠프에서 과제를 다 만들고 나면 제가 만든 코드가 바르게 잘 만들어진 건지 코드 리뷰를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 봐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들께 제가 짠 코드를 한번 봐달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현업에 나가게 되면 선생님들도 없고 코드 리뷰를 받을 기회도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짠 코드가 잘 짜여진 코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건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두 가지 정도 케이스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하던 기능이 구현하려고 했던 그 기능이 일단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일단 됐다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가지 디자인 패턴이나 코드 효율이나 재사용성이나 코드의 질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코드 자체의 질보단 일정 그 자체가 코드의 품질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는 다 일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지만요, 그 일정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제쳐놓을 만한 중요도를 가진 것이 될 겁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프로젝트 내부에서 이미 코드 리뷰와 같은 문화가 잘 자리 잡힌 곳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에이 코드 잘 돌아가면 되지 뭐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더 신경 써야겠다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회사의 성격, 종류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드 리뷰를 하는 곳은 합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테크 기업들이 많고 스타트업에서도 좋은 코딩 문화를 도입하려고 코드 리뷰 같은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게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면접 볼 때는 코딩 테스트 열심히 하게 하더니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코드 리뷰는 무슨 진짜 코드 쭉쭉 뽑아내는 기계처럼만 일해도 무슨 국수를 뽑아내듯이 코드만 뽑아내도 스케줄 감당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던 신입부터 주니어 정도까지의 경력의 시절까지는요, 업무에서 시키는 거, 해야 하는 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보통 그래서 신입의 경우는 뭔가 이거 만들어 봅시다, 구현해 보세요 라고 시켰을 때 그거대로 만들어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인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눈이 워낙 높아졌고 정말 뛰어난 유니콘 같은 신입분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신입들이 다 유니콘급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니콘이 왜 유니콘이겠어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신입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신입일 땐 그랬었고요. 어느 정도 연차 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현이 가능하거나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라도 구현이 가능하거나 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는요, 환경이 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회사나 프로젝트, 그런 외부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코드 품질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기 어려운 경우는 우선 완성 자체의 목표를 두고 진행을 했고
기간을 지켜냈다면 일단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반대로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런 코드 품질을 중요시하는 문화 자체가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곳에서는요, 코드 자체의 군더더기를 찾기 어려운, 굳이 따지면 메서드나 함수 하나하나가 완전히 독립된 기능만으로 사용 가능할 때까지 완전 타이트하게 리팩토링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저는 기능을 좀 잘게 쪼개서 만드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스로의 코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판단하는지의 여부는 월급쟁이로 사는 개발자라면요, 주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딩 문화가 좋은, 내 동료가 코딩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사를 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셨던 질문 자체는 자기가 짠 코드가 잘 짜여진 코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진짜 꽤 그래도 쓸만한 코드가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된 건데요, 이게 근데 문제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거든요. 내가 잘 짠 코드다 하고 그때는 만족했었는데 여러가지 책이나 구루급들의 칼럼이나 아티클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그때 내가 그것 좀 더 개선할 수 있었겠다 하고 깨달으면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코드를 쓰려고 합니다. 아니면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그걸 일하면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거나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늘 베스트한 상황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현업에 있다고 해서 자기 코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하기는 경력자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가진 이상보다는 좋지 않은 수준의 코드를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코드 리뷰가 잘 자리 잡힌 좋은 회사를 가면 다 해결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딩 부트캠프에서 과제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드는 의문이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진짜 마음이 포기 직전까지 훅 떨어졌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는 중인데 문득 이러다 나중에 취직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걱정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스택 오버플로우가 가동되지 않으면 개발 효율이 무척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진심 그래요. 필요한 건 찾아보면서 하는 거고요. 그걸 굉장히 자주 찾아보는 거라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 손에 있고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봐가면서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부지런히 구글 신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러다 취직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S님, 죄송하지만 그건 지금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 부트캠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다 나중에 취직하면 어떡하지? 라니요, 아직 취업 문턱에도 못 간 거예요. 나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랑 만약에 사귀게 됐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습관이나 성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사귀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최소한 사귀자고 고백이라도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짝사랑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소한 회사에 입사 지원은 하고 나서 그걸 걱정하십시오. 너무 앞서가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하세요. 나중에 못하면 어쩌지? 지금 나중에 못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으신 거잖아요. 취직해서 못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지금 이걸 못하면 취업을 못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외우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뭔가 좀 자기계발 서적에나 나올 법한 워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잔인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코딩 부트캠프를 다니고 있으시니 주변을 보면 아시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고 원래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S님처럼 잘 안 되는데도 고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매달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과반수 이상일걸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그 선까지가 딱 취업되는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못하면 물고 늘어져서 좀 늦어도 따라갈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교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모르는 분야나 새로운 공부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 알면, 할 줄 알면 뭐하러 그 시간과 돈과 노력을 따로 쏟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겠어요. 모르는 거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시간을 들여서 이걸 잘 배워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나중에 어쩌지? 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어려운 이 상황 자체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S님은 게다가 비전공자라고 하셨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각종 캐캐 묵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수학과 듣도 보도 못한 수식과 기호의 쓴맛을 겪어본 분들과 그 충격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취직 이후는 일단 지금 진행하시는 공부를 잘 하시고 취업하시고 나서 그때 다시 고민해도 됩니다. 마음을 좀 더 다잡으십시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남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력도 빠르고 나보다 앞서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느새 나보다 앞서 있다고 느껴지면 국비지원이 되는 코딩 부트캠프라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따로 스프링 강의를 더 추가로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인강 명칭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체 검열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코딩 부트캠프 내에서 이뤄지는 강의들이나 커리큘럼은 진행 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고요. 그다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코딩 부트캠프에서 커리큘럼을 짤 때는 평균 수준이나 잘 못 따라오는 수준에까지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돈과 시간이 문제가 되고요. 수준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웃풋이 안 나오거나 장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극초반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후부터는 난 달릴 테니 너희가 알아서 따라와, 혹은 내가 던져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하는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잔인한 방식 때문에 신병교육이라는 단어가 코딩 교육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강의가 필요하다면 들으셔야죠. 프로젝트에 올인해서 일단 실시간으로 검색해가면서 코드 생산에 먼저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말씀하신 인강도 저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찾아봐야 되나? 더 들어봐야 되나? 더 사서 봐야 되나? 이런 거에 주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해주신 강의도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강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됩니다. 자신의 체력과 시간과 일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이걸 빨리 제가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그럼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력이 없네요.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지는 것, 혹은 내가 더 앞서간다고 하는 것, 코딩 부트캠프에서 그런 비교가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채용을 하다 보면 얘는 진짜 신입이 이 정도까지 이만큼이나 된단 말이야,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 안에서 최고점을 바라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거의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니까요. 집중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해 나가시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JPA와 JWT 토큰 활용하는 것도 배우고 있는데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배웠던 게 있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가는구나 정도까지는 그나마 쉽게 이해를 했는데 그 뒤로 넘어가고 직접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 동작 구조 같은 것도 알아야 된다고 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지금 약간 공부를 해야 할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스프링 강의가 이해가 안 가면 다른 스프링 인강도 따로 듣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웹 백엔드 쪽이라면 말씀하신 인증 인가 어센티케이션과 어서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부분과 CRUD 두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건데요. 토큰 기반 인증이나 ORM 계열 기술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전에도 어차피 세션과 쿠키 기반 SQL 종속적인 구현으로 인증 처리와 CRUD 처리를 해왔었고 구현 기술이나 트렌드가 바뀌어갈 뿐이지 근본적인 구현 목표는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주변 개발 환경이 같이 따라가서 변하고 있다 보니까 배울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더 크게 느껴지는 건데요. 과거랑 비교해보자면 예를 들어 SVN 대신 Git을 쓴다거나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버전을 사람이 신경 써서 맞춰줬어야 했던 걸 파이썬의 아나콘다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바라면 메이븐이나 그래들이 유명하고 자바스크립트의 npm이나 yan 같은 것도 있고요. PHP의 패키지스트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쓴다거나 허드슨이나 젠킨스 대신 GitHub 액션이나 서클 CI 같은 걸 쓰게 됐다거나 FTP와 터미널을 이용해서 일일이 환경 세팅해서 업데이트하고 신규 적용하고 하던 걸 도커로 말아서 해결하고 있고요.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켓 리더급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야밤에 서버실에 노트북 들고 뛰어가던 일은 이제 옛날 일이 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곳이 더러 남아있긴 하겠지만요. 결국은 그 기술들이 변하거나 트렌드가 변경되어도 목표하는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빙 돌아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즉 이해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신 그 부분들, 인증과 인가 그리고 CRUD 부분의 기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발목을 잡힙니다. 양도 많고요. 난이도도 확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중도 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웹 백엔드 개발자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극복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맞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표현해주신 대로라면 너무 방대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웹백엔드의 핵심 영역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영역이고 항상 사용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나 엮여있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영역이라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라도 스프링 시큐리티를 살펴보셔야 하고요. 구글링이든 책이든 부트캠프 내부 강의든 외부 강의든 보시면서 감을 잡고 올리셔야 합니다. 자바 스프링 쪽이라면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력자분들도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그걸로나마 위안이 좀 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바로 앞에 제가 한 말을 제가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되는 것 같지만 일단 상반된 성격의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따로 말씀드리자면요. 코드의 이해나 파악의 수준을 너무 깊게 가는 것보다 기능 구현과 완성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게 일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책을 읽거나 학습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모르는 게 있겠죠?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또 반복합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모르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코딩 같은 경우도 일단 프로젝트 그 자체의 완성을 향해서 달리는 방법을 먼저 써먹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 이해한 게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넘어가세요.
일단 코드를 따라서라도 해보시고요. 제대로 동작하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구현만 하고 넘어갔다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봅니다. 이걸 나중에 안 보잖아요.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게 바로 개인적인 범위에서의 기술적 부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빚을 너무 늘리는 건 안 되지만 시간이 당장 너무 급하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를 다 이해하고 작성하는 게 당연히 최고지만요. 그렇게 하기에 도저히 여유가 없다면 이럴 때 이걸 쓴다 정도로 익숙해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코드를 잘 정리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써먹으면 됩니다. 블로그나 깃허브에 그 코드 자체를 잘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특히 자바 쪽의 백엔드라고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 시큐리티 쪽이나 JPA 같은 부분은 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코드 한 줄 한 줄 전부 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우선 그렇게 구현하는 코드 자체에 좀 익숙해지는 형태로 먼저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JPA와 같은 ORM 데이터베이스 제어나 JWT 같은 토큰 기반 인증, 인가 처리는 서비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항상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백지 상태에서 한 번만 코드를 잘 만들어두면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 자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고 있다면 코드로서 잘 남겨두고요. 코드로서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구현에만 일단 먼저 집중하고 전체 코스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취업 지원 시즌에 정리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딩 부트캠프 내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여러 번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오히려 이때는 이 코드 사용했었지 하는 형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또 조금 무책임하게 말하자면요, 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의 도구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코드 내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주업이거나 취미인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누군가가 만든 것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잘 조합해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녹여내는 분야도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시간이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말이죠. 하지만 당연히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만약에 코드 단 한 줄의 이해가 필요한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십시오. 프로젝트 자체는 일단 진행을 하시고요. 따로 다시 앞에서부터 치고 올라오시거나 나중에 정리해 나가십시오. 보통 일할 때는 우스갯소리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코드 한 줄 이해되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있다면 일단 넘어가라고요. 배우는 입장이시니까 좀 더 길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체크해두고 기록해두셔서 뭐 때문에 모르는지 남겨두시고 다시 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추가 외부 강의 수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S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부트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돈을 덜 들이기 위해 국비 지원이 되는 코딩 부트캠프에 왔으니까 추가로 돈을 쓰는 게 망설여진다 라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이라는 가장 귀중한 자원을 쓰고 있으시잖아요. 이미 뭔가 중요한 걸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30대 비전공자분이시고 업종을 바꾸려고 코딩 부트캠프에 뛰어드신 분이라면 지금 이거 하지 않고 원래 하고 있던 돈벌이를 했다면 벌었을 돈을 생각해 보시면 계산이 명확한 거죠. 이미 마이너스 한참 나고 계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비 지원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이미 나는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걸 빠르고 확실하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원을 더 쓰는 것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하시는 이 기간 안에 가능한 한 끝내시고 많은 걸 흡수하시고 빨리 취업해서 진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쓰세요. 그리고 돈 쓴 만큼 최대한 가져가세요.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개발 블로그 주소도 하나 보여주시면서 또 물어보셨는데요. 요새 제가 블로그에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하나 할 때마다 코드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서 이 코드가 왜 쓰였는지,
뭘 의미하는지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정말 엄청 오래 걸립니다. 유유. 이렇게 한 줄 한 줄 하는 게 맞을까요? 무식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들어가 보았는데요. 일단 블로그 주소도 개인 주소니까 자체 검열을 하겠습니다. 물어보신 게 코딩 부트캠프 내에서 뭔가 과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제를 진행하실 때마다 코드를 한 줄 한 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 낭비가 아닌 건지가 궁금하신 건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공부했던 것들을 잘 기록하고 남겨두고 정리해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도록 원래 무식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딱 정석이고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개발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내가 작성하고 만들어 본 거, 정리한 거,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남겨둔 거 무조건 다 도움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보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도움됩니다. 하세요. 심지어 제 주변 분들은 개발일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이나 경험조차도 개발일 하면서 그때 이런 걸 했던 게 이렇게 여기서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돈이 오갈 수 있는 모든 일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까지 들어가면 그냥 온 세상 만물이 다 소프트웨어랑 연결돼 있다니까요. 한계치가 명확한 챗봇 하나 가지고도 온 세상이 호들갑인 시대니까요. 다만 구현시의 사용 방법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 내용이라면 가볍게 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시간 효율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IL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투데이 아일랜드로 짤막짤막하게 하나씩 남기는 거 말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블로그를 내가 제대로 공부했습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 있어 보이기 위해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요. 어쩌겠어요. 신입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아쉬운 입장에 있으니까요. 신입 모집의 개발 블로그와 GitHub 유지가 필수처럼 돼버린 세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긴 한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리 살짝 결론부터만 이야기를 드려놓자면 진짜 별 쓸데없는 걸 다 요구하는 시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 과제 전형에, 시험에, GitHub 유지에, 블로그 유지까지,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에,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욕구와 열정을, 이걸 자의로 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개발자 신입 취업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당연히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저는 솔직히 완전히 별로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정리해서 남기는 것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취업하고 나서는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잘 유지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놓거나 메모로 많이 남겨놓는 편이거든요. 제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강의를 준비할 때나 책을 쓸 때 다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정리한 내용을 써먹었던 강의나 집필했던 책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분의 어떤 개발 경력에 대해서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정리하고 남겨 나가십시오. 사연과 질문 여기까지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냥님의 이야기를 듣고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한 후 처음에는 강의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불평불만을 했지만 강의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놓쳤던 키워드가 들리고 그 키워드를 파고 검색하고 다시 찾아보고 정리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 부트캠프 기간이 점점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함께 들어 이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도 팟캐스트에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남은 과정 잘 준비해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S님 사연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과정 잘 마무리하셔서 꼭 개발자 잘 취업하셔서요. 새로운 커리어 잘 쌓아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취업이 잘 되시면 나중에 후기도 또 알려주시면 팟캐스트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최근 에피소드들은 거의 코딩 부트캠프에 관한 내용이었군요. 그만큼 개발자 취업에 관심이 높아져 있고 개발자 취업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뿐만 아니라 아마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물론 이미 개발자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발자 취업을 위해 준비하시거나 이미 코딩 부트캠프 같은 과정에 참여하셔서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개발자 취업 코스들을 보면 좀 이러저러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S님이 말씀하셨던 일정도 참 뭐랄까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일정을 소화해가면서 해야 한다는 게 근데 한 번 정도는 누구나 겪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개발자가 그리 인기 있는 직군이 아니었던 사실은 기피되던 시절이었던 약간 과거의 일이지만 그때부터 개발자 일을 해온 지인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신입이나 주니어 정도 시절까지는 회사에 살다시피 하거나 엄청나게 자기 시간을 다 태워가며 적응해 나간 이야기가 참 많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코딩 부트캠프는 그런 것들을 취업 전에 먼저 겪게 해서 실제 실무 영역과의 갭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거죠. 다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참 현실이 잔인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S님 충분히 잘하고 계신 듯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분들 위주로 친분을 잘 만들어 두셔서 나중에 서로에게 좋은 인맥이 되시도록 유지를 하시고요. 함께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S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개발자 취업을 위해 독학을 하시는 분들,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시는 분들, 우피지원 교육이나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2022년 금년은 일단 이번 에피소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앞에 아직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차근차근 내년에 준비를 해서 다시 에피소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루고 싶은 건 늘 많은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마음먹은 만큼 진행을 다 못해서 언제나 그렇듯 좀 아쉽네요. 청취자분들께도 좀 죄송하고요. SNS 서비스들을 개설하고 오픈해두긴 했는데 말이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도 가입을 해두고 개인정보는 물론 빼고요. 채널 자체만 일단 공개로 전환을 해두긴 했는데 오픈만 해도 거의 써먹질 않고 있어서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어떻게 청취자분들께 방송 외적인 채널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급한 건 일단 건강과 컨디션 자체를 정상치까지 회복시켜 놓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먼저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하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 기세가 그다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독감도 대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